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신 진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사, 일단은 본론 가기 전에 경제사를 돌아보면 1. 1992년 대공황, 한국은 식민지여서 생략. 2. 1971년 닉슨 쇼크,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 금태환제를 폐지하면서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1971년 이후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은 계속됨. 3. 1997년 IMF, 당시 한국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 단순한 국민 과소비만 문제가 아님, 기업도 잘못하고 높으신 분도 잘못함. 4. 2002 카드 대란, 당시 개나서나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그때 뭣도 보는 사람들이 막 써대다가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됨. 그때 카드사가 엘사는 결국 다른 기업에 넘어감. 이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분들이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고. 5.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기록하고 특히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이때 경제위기 후유증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이탈리아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강대국, 스페인은 파리 경제대국에서 15위 경제대국으로 추락했고, 포르투갈은 더 어렵고, 그리스는 그냥 국가 부도까지 갔음. 그러나 한국은 당시 다른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때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고, 당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한국만 나란히 약진했음. 솔직히 말하면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경제위기가 온지도 몰랐음. 본론 6. 현재 2010년 당시 전세계가 봉쇄정책을 펼쳤고 다들 통제된 사회에서 살면서 죽을 맛이었음. 그러다가 2022년 풀리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경제가 살기는커녕 침체는 계속 이어짐. 2022년 침체, 2023년 침체, 사실 이때 경제위기가 빠르면 4분기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 2024년 7월 19일 침체, 아직까지는 침체고 계속 불안한 상황을 유지하게 됨. 현재 상황을 보면 경제위기를 느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소비한 애들도 많음. 미디어와 인스타는 계속해서 소비를 유도함. 2025년이 경제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빠르면 2024년 4분기 이후에 경제위기가 올 수가 있음. 사실 경제위기는 IMF 이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음. 사실 IMF 플러스 카드대란 플러스 부동산 거품 붕괴 플러스 외부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충격파로 IMF 이상이라고 봄. IMF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데 IMF 당시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었고 한국만 경제위기였음.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경제 침체 위기여서 더 심각함. 그래서 우체국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이 좀 뜬금없네요. 재규현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이 굉장히 뜬금없네. 갑자기 변화구성으로 우체국 계좌 만들었다고 딱. 확실히 IMF는 이제 잘 모르네요. IMF는 잘 모르네. 우리 말자님, 저분 나이 어리거든요. 카드가 2002년이 아니라 2003년입니다. 예, 2003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 2008년에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개념도 이때 있었고 이때 저축은행도 많아가지고 안 좋은 일도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IMF 때만큼은 아니지만 피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2008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은행 신뢰 안 하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저축은행 많이 넣었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셌기 때문에 저축에 넣었다가 저축은행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때 돈 못 받는 사람 난리법석 떨어가지고 그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우스포라는 단어가 생겼죠. 집 무리해서 사는 분들.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집값이 지금만큼 아니었으니까. 하... 일단 뭐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제가 눈에 얘기했던 거고.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경제가 막 한 번에 휘청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쭉 안 좋을 거예요. 쭉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쭉 계속. 네. 그러니까 IMF를 한번 충격 한번 세게 먹고 갑자기 막 조금씩 회복하고 이제 복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서 특히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또 미국 대선 때 또 안전이 있었고 뭐 실제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뭐 결과가 나왔다고 접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근데 물론 뚜껑 열어봐 야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뭐 되는 분위기라서.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에 하셨던 분은 굉장히 좀 자본주의 마인드 강하고 좀 냉정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제 기억에.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통, 대한민국 경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 보통 화물차나, 화물업 하시는 분들. 화물일 아니면 이제, 그, 배달일 하시는 분들. 예. 요즘 화물 일을 점사들이 많이 생겼대요. 화물이 보통 어떤 일이 하냐면, 이제, 공장이나 이제 그런 제조업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트레일러 같은 게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컨테이너 이제 항만에다 실어가지고 항만에다 수출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름에 바빠야 되거든요. 원래 모든 제조업 여름 성수기에 근데 여름에 지금 일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네. 이게 심각한 거. 왜냐하면 7월달에 가장 바빠야 됩니다. 가장 바빠야 돼. 네. 막 잔업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모든 제조업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현차 이번에 뭐 성과 터지는 것도 나는 올해가 이게 가장 맥시멈을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잘 돌아가겠지만 지금만큼 성과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걸 아마. 이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안 연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도 이제 차를 이제 무지하게 끄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여행 같은 것도 물론 지금도 여행 가는 좀 약간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지만 확 줄긴 했대요. 확 많이 줄었대 이게. 여행업계도 여름엔 성수기인데 꼭 그렇지 않대 이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공포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더 이상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원래 사람들이 좀 겁이 없었잖아요. 근데 좀 겁을 느끼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겁 많거든 사실. 그동안 겁이 없었다는 거는 담이 센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걸 몰랐다는 건데 좀 무서워오는 거지. 수준이 가진 거 없는 사람 태반이니까 이게.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은행 가보면요, 이제 일군경 은행 가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은행 가면 예적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고 왼쪽이 이제 은행 가보면 이제 오른쪽이 예적금 창구고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대출 창구인데 대출은 줄이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 예적금 하는 사람이 한
10명 중 두세 명이 7명은 다 대출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대출 만기 돼가 연장 받으려고, 연장 신청하려고, 아니면 이제 주담대 그거 받으려고 온 사람들, 아니 신용대출 받으려고 온 사람들, 대출 더 받으러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다 갚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으니까 연장 시켜달라, 아니면 더 해달라는 거죠. 갚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못 갚으니까 오는 거야 이게. 실제 이군용가 하면 그래요 여러분. 막 돈을 넣어가지고 뭐 통장을 계산한다거나, 예, 예금창고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예금을 이제 안 넣는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제 어플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어 은행이. 그 대출 참고 표정이 다 어두워요 이게. 표정이 심각해요. 은행 직원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눈을 봤을 때 그게 느껴져요. 확실히 사람들이 요즘에 좀 대출 받은 거를 제대로 못 갚는구나.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또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산만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을 잘 안 하고 좀 자기가 가진 어떤 벌이에 비해서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없는 상태에서 긴축을 들어간다?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긴축이라는 거 돈 아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감각 있고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원래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줄인다? 못 버텨 여러분. 장담하는데. 미국도 왜 못 버티냐면 평소에 미국 사람들은 좀 약간 현재 충실하고 즐기는 마인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저축을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안 하는데 갑자기 줄인다고 되겠냐고 이게. 미국은 정크푸드도 많이 비싸다 요즘에. 옛날에 그 정크가 아니에요 이제 정크를 못 불러요 이제. 그 정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싸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싼 정크푸드도 이제 싸지 않아 이게. 예. 예, 싸지 않습니다. 정크가 아니에요 이제. 정크를 못 불러요. 아, 뭐 정크푸드 하나에 뭐 햄버거 세트 하나에 뭐 17달러 18달러씩 받는데 팁 줘버리면 20달러 여러분. 햄버거 세트. 우리나라 햄버거 세트 더 싸다니까 여러분. 더 싸요 여러분. 미국 햄버거 단품으로 사도 6달러씩 6달러 7달러씩 간다니까. 우리나라가 싼 거라니까 여러분. 패스트푸드 싼 거라니까. 근데 안 쓰러지듯 뭐냐면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데 생각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 줄이고 그러면 이제 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좀 이제 낙오하는 사람 생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버틸려면 확실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전 가기는 못 버팁니다. 장기전 가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황에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그걸 잘하니까 정말 지속하게 쓰고 하는 거잖아요.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 그걸 오래 버텨본 역사가 없어요. 이게. 뭔가 조금만 힘들어도 막 못 버티겠다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안 쓰고 버텨야 돼. 쭉. 예. 이제 물가가 뭐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부터 뭐 진짜 버티냐 안 버티냐 싸움인데. 근데 뭔가 버텨본 적 있어야죠, 이게. 제대로 이게 버티고 이렇게 뭔가 대비해본 적 있어야죠. 이제 그런 거죠. 대비한 사람과 대비 안 한 사람의 이제 갭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점점. 맞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을 다 싫어합니다. 생산직도 대기업 생산직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 특히 대기업 생산직도 위치가 안 좋다거나 시골 같은 데 변두리 박혀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워라밸 없다고.
근데 지금 워라밸 따지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젊은 사람이 좋아하고 젊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조건의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로 가는 거잖아.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기름 만지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밥상을 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가난해지고 외국 사람들은 부국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제조업이 많은 곳은 생각해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인데 그런 데는 또 집값이나 땅값이 싸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좋단 말이에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많은 데가 사실 성서가 아니에요. 저 현풍이나 농궁이거든요. 그런 데는 시골 변두리긴 한데 물론 거의 인프라 안 좋지. 안 좋긴 한데 사는 건 딱히 지장 없어요. 대구가 지금 다 형편없는데 그나마 괜찮은 데가 테크노폴리스거든. 테크노폴리스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좀 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로봇 산업도 테크노폴리스 있는 쪽이잖아요. 그쪽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인구가 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제 생각에. 거기 외국 사람들 많고 지금도 많거든요. 거기 초등학생 가보면 이제 막 외국 사람들 막 혼혈 애들만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아지겠지 앞으로. 그런 데는 오히려 직장만 충실하게 다니면 돈 모으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자리니까 어떻게 돼? 수도권 가잖아.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 가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간다고 해서 삼성이나 SK 같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조업 일자리지는 지방이 더 낫습니다. 나아요. 물론 수도권에 제조업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점 뭐냐 하면 뭐 반도체 몰빵돼 있다는 거지. 반도체만 집약돼 있는 거지. 반도체를 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거라 볼 수 없어요. 이게. 반도체하고 이제 완성차 있는 거 이제 화성 이제 그 화성이나 이제 광명 소화에 있는 기아 공장 빼고는 사실 빼고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몇 개 없거든. 그나마 인천에 이제 현천이나 뭐 석화 몇 개 있는 거 그거 빼고 나면 딱 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조업 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여기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세단 말이에요. 물론 반도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어. 근데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게 원청만 돈을 많이 벌지 마땅 이제 1차까지 괜찮은데 2차로 내려오게 되면 월급차가 좀 확 벌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뭐 삼성 다니서 얼마나 될 거면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수도권 중소기업은 사실 차이는 크게 안 나거든요. 크게 안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거비용이나 물가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방에서 상경하는 이제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는데 물가나 이제 그 인프라 같은 유혹이 빠져가지고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니까 나이는 차는데 모이는 건 없으니까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계속 올라가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이제 집주인도 월세 계속 올리겠죠. 근데 그런 인프라적인 비용으로 나간 돈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못 느껴요. 남들 다 쓰니까 남들 다 누리는 건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는데 그냥 살고만 있지 나아지는 건 없어. 그 가운데 이제 외국 사람 넘어온 사람들 거기에 이제 주광경 갇히면서 터전 일구면서 그 공장에서 번 돈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거기 집도 사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한국 사람 집도 못 사고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눈에 보이겠죠. 이게. 분명히 이게 묽어질 겁니다. 이제 지방에서 짐 싸들고 이제 수도권에 왔지만 정작 뭔가 자본을 모으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걸로 끝나는, 그냥 살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치안 같은 게 극각으로 벌어질 겁니다. 서울은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 재규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은 좋은데 진짜 좋은데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아. 이게 그 치안 같은 게 특히 정말 극명히 갈리거든요. 젊은 사람이 많은 곳 치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소득 구조나 아니면 직업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범죄나 치안 같은 게 굉장히 좀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관악구잖아요. 관악구는 경찰관들도 근무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동네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매년 많은 곳이라서 가장 깊이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 그런 곳으로 몰리는 거잖아. 막상 좋은 곳은 가지도 못하고. 참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매번 하는 소리인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엄청난 장기전이에요. 예. 경기가 잠깐 안 좋으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쭉 안 좋을 거예요. 쭉. 그러니까 그렇다고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못 먹고 사는 건 아닌데 쭉 냉정히 판단해야 되지. 지금 뭐 워라밸 따지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현실에 맞는 거 일자리 구하고 살 것이냐. 예. 여기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워라밸은 사치입니다. 네, 워라밸은 사치예요. 근데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어정쩡한 사람들이 워라밸 더 따집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 뭔가 스펙도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어정쩡한 사람들이 막 일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주말 쉬고 다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스펙이 좋고 열심히 하는 분들 자기가 보상심이 있어가 더 빡세게 합니다. 네. 고학력자들 오히려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도 오히려 더 전투적이고 성취를 더 많이 맛보려고 하죠. 근데 성취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을 많이 넣어야 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뭔가 살면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뭔가 성과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냥 저냥 살려고 합니다. 워라밸 따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나아지는 게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점점 워라밸 따는 직장은 보수가 안 좋아지고 지원자가 많아지고. 근데 설령 그런 데 들어가도 그냥 의식점 해결만 되는 거지. 뭐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타깝게 봅니다. 지방에서 그냥 일자리 구워 사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게 봐. 왜냐면 그 사람들 형편이 뻔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지방 소멸한다 걱정하는 거면 나 어이가 없어요, 이게. 본인들 걱정부터 해야 돼, 본인들 월세 걱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각자 대비는 잘 하시라는 거예요, 각자. 예. 지금 뭔가 약간 폭풍전야 같아, 이게. 날씨는 좋은데 폭풍전야 같이.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자기 뭐 잘 풀리고 이런 일은 안 발생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연장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연장되는 게 연장 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펜대 굴리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젊은 사람한테 기피하는데 오히려 눈길을 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네.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주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한국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는 답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항상 뭔가 남들이 몰리면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여자들도 연장을 들어야 될 겁니다. 여자들도 연장을 들어야 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차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아직 여자들이 이거 체감 못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따지면 이제 못 먹고 살고, 여자도 이제 여자라고 봐주고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여자는 이걸 간파 못하거든. 눈치 못 챈단 말이에요. 왜냐, 워낙에 과보를 받아쳐갖고 배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자면 궁지에 몰리면 누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만간입니다. 이것도 그 할당제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할당제도 어느 스펙 있어야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해줘요. 이게 할당제는 부작용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할당제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할당제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온 사람 태반이니까. 아무튼 좋은 얘기 적으신 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